시장 상황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요즘입니다. 지수도 아래 위로 요동치고 미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 안정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맘 편하게 이렇게 스윙 매매를 다루기도 좀 겁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단타 매매를 하자니 하루하루 수급 섹터가 너무 빠르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거 까딱 잘못해서 쫓아가는 매매를 했을 때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뚝배기가 깨집니다. 말 그대로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장세에서는 가는 놈이 정말 끝까지 가는 이런 재밌는 경우도 나옵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그랬죠. 소리바다를 시작으로 해서 해당 섹터 종목들이 그냥 아주 그냥 줄상한가를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정해졌습니다. 이미 날아간 녀석 쫓아가려다가 다치지 말고요. 아직 그다지 뛰지 않은 시세 분출이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섹터를 골라보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이 섹터에서 좋은 냄새 맡아지실 겁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준비 중인 섹터 바로 진단키트 섹터고요. 진단키트 섹터 중에서 가장 요주의 종목으로 봐야 할 종목은 바로 바디텍 매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닥입니다. 2020년 11월 2일 특징주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바디텍 매드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 미리 보기에도 언급을 드렸고 조금 최근에 이제 뭐 수달 소통방 통해서도 이쪽 진단키트 섹터 조금 유심히 보셔라 하면서 중간중간 언급 드렸던 종목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목 자체의 매력도 있지만 지금 진단키트 섹터 전체적으로 좀 재밌기 때문에 골라봤을 때 이 친구가 가장 재밌는 그런 성격도 좀 가지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이제 진단키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시젠이죠. 네, 시젠이 이제 가장 큰 대장주라서 요 녀석의 추세를 잘 봐야 되는데 자금 흐름 부분에서도 조금 이제 기관의 순매수가 쫙 강하게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들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기상으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지난 실적 발표 시즌에 재밌게 튀었던 섹터들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다들 좀 기억을 하실 텐데 그렇게 재밌게 움직였던 녀석 중에 하나가 바로 진단키트 섹터였다는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파동이 나왔다 하면 굉장히 화끈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진단키트 섹터 강세가 나온다면 아마 시젠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상황에서 나머지 소형주들이 좀 더 강하게 뭐 퍼센테이지 상으로는 더 강하게 뛰어오른다든가 이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주요 종목으로 봐야 되는 거는 시젠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꼽아봤을 때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싶은 거는 이제 시젠뿐만 아니고 바디텍 매드 그리고 오상자이엘 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로 꼽혀요. 그래서 오늘 지금 바디텍 매드를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장이 바뀌어서 날아갈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수급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좀 지켜보면 좋다는 거. 왜냐면 다음 주까지 해서 코스닥 종목들 뭐 코스피 종목들 전부 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래서 실적 공시가 다 나오게 될 텐데 확실하게 코로나 수혜를 받아서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진단키트 섹터를 뽑을 수가 없죠. 이걸 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이 섹터는 같이 봐야 되는 시점인데 아직 시세 분출이라 할 만한 거는 딱히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고가 부근에서 놀고 있지만 눌림목 이후에 다시 튀기도 좋은 상황이고 그럴 만한 수급 상황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분율을 좀 늘려놓은 거를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분율을 좀 늘려놓은 상황에서 아직 줄이지 않고 있고요. 아마 시세 분출이 이어지면서 이제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재밌는데 외국인이 지분율을 많이 올려둔 상황에서 지수가 애매하니까 조금 관망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물량을 좀 받아주는 이런 흐름도 나오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정석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나오는 손바뀜 현상인데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다시금 이제 고가를 탈환을 쭉 밀어올리는 이런 흐름까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조금 기대할 만한 시점이고 이러한 실적 발표를 앞뒀기 때문에 진단키트 섹터들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은 그나마 좀 잘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재확산이 다시금 이렇게 심각해지지도 않고 그래도 한 100명대 혹은 이제 90명대, 80명대 요 정도 일일 확진자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한국에 지금 주요하게 꼽히는 진단키트 종목들이 한국에서 이제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해외 수출로 인해서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해외 어느 시장 쪽으로, 유럽 시장 쪽이냐, 북미 시장 쪽이냐, 뭐 어느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뭐 수출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되는데, 시제니아 뭐 워낙 전 세계적으로 다 잘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외 종목들로 봤을 때 바디텍 메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향 매출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확산이 굉장히 가장 큰 타격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제 유럽 시장 쪽을 공략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지난 분기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매출 공시가 나왔었죠. 이런 매출 공시가 나올 수 있는 이제 수주 공시들, 이제 수출 공시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도 높고요. 이런 실적에 대해서 이제 조금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이런 지수가 애매한 시장에서 조금 집중하기 좋은 섹터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지수는 좀 애매하지만 어느 정도 스윙으로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 섹터구나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래도 그래도 국내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국내에서 코로나 이슈가 더 불거질 때 더 강한 파동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잘 제한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 주말간 해서 조금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어요. 자, 주말에는 보통 의료기관들이 문을 여는 곳이 적기 때문에 검진자 수 자체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통 주말에는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근데 토요일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120명대로 발표가 됐었어요. 평소에 검진자 수 대비해서 반밖에 검진을 받지 않았는데 확진자 수가 120명대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정확하게 보도가 됐었고, 자,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일요일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되는데 한 90명대 정도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일단은 한국도 지금 안전한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이번 주에 만약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금 좀 크게 늘어나는 이슈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진단키트 종목들은 정말 강하게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이미 시장을 계속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코로나라는 재료가 가장 크게 부각됐을 때 날아가는 섹터 그리고 종목들, 다들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죠. 그래서 뭐 전통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뭐 마스크 뭐 이런 종목도 꼽을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좀 준비된 섹터 전체적으로 좀 준비된 흐름을 만들어주는 쪽이 오히려 더 재밌는 흐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단키트 진단키트 섹터를 보게 됐고, 그 중에서 지금 움직임과 매동이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있는 이 바디텍 매드를 좀 집중해서 보게 된 겁니다. 일단 뭐 바디텍 매드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가장 중요한 사업 내용은 결국 이 코로나 진단키트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진단키트 쪽으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쪽이고, 매출 성장이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뭐 앞에 실적 발표에서 당기 순이익이 뭐 200% 증가하고 매출액은 뭐 30% 증가하고 뭐 이렇게 좋은 내용들 계속 보이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실적이 예상하고 있는 수치 정도만 나오게 되더라도 굉장히 좀 강한 파동을 받는데 좋은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타격이 아니고 코로나 수혜 쪽으로 꼽히다 보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코로나가 부각이 될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은 퍼를 받고 섹터 자체가 굉장히 강세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적 자체가 오히려 더 늘고 있다는 것만 증명을 해줄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는 섹터인데, 코로나라는 특성을 잘 이용을 하는 분야구나라는 거 이렇게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재료나 기업은 이런 쪽으로, 그리고 섹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기술적 매매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저렇게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매출 추이에 따라서 얼마 정도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얼마 정도다라고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돼서 임상 결과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이어졌을 때 이런 부분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또 이게 반대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굉장히 이제 확정적으로 굉장히 좋은 약이 나와버렸다라고 했을 때 매출이 역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매출이 감소가 돼버릴 수 있는
분야가 또 이 진단키트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불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투자사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금 해소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시세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와 이번에 만약에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국내도 발생을 한다면 가장 강하게 한번 추세를 만들고요. 거기서 자금을 빼내는 이런 흐름들이 좀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다른 뭐 진단키트 섹터들 종목들이 다 그랬었지만 한번 파동이 나왔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바로 나왔었고 쭉 어느 정도는 이제 상승 구간 내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금 2차 확산 시기에 맞춰서 2차 파동이 발생을 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정도 왔으면 뭐 주가로 봤을 때는 무자비하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3배, 4배씩 다들 기본으로 올랐죠. 시제는 뭐 10배가 올랐고요. 그래서 이 정도 올랐으면 뭐 그대로 조금 이제 주가가 강하게 이제 좀 조정을 받아서 쭉 아래로 빠져도 되는데 이 친구의 하락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 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이렇게 잡혀갑니다. 가장 이제 2차 파동을 만들었던 첫 번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격대 밴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밴드인데 이 친구 가격 밴드를 마주치는 구간이자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마주치는 구간에서 좋은 파동이 나오면서 또 다시금 이렇게 밀어 올리는 이런 움직임 만들고 있죠.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무언가가 좀 개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소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조그만한 테마주처럼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추세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세력이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고 자금을 주체적으로 밀어 넣는 그런 주체가 있구나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친구가 밀어올리는 구간 내에서는 가장 힘이 좋을 수 있겠다라는 거 판단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구간 내에서 최근 며칠간 내에서 분봉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갭을 띄워서 이제 시총이 이제 7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면 이렇게 갭을 띄웠을 때 지수가 좋지 않다던가 시장 여건이 좋지 않으면 보통 제자리까지 밀려 내려와요. 근데 이 친구는 올려놓은 걸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밀리지 않으려고 강하게 잡는 이런 추세가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앞에 만들어 놨던 이제 눌림목 구간을 또 그 다음 저점 부분으로 맞춘다던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고 이 개입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평단이라던가 지지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오늘 오후장에 좀 이렇게 뻗어 올리긴 했지만 이 구간들을 손절선으로 잡았을 때 재밌게 이 구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린 이 지지선들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에 진입하게 될 거고요. 매매 기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 진단키트 섹터가요 굉장히 좀 매력적이기도 한데 조금 매매하기 어려운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지수에도 연동이 돼요. 그래서 지수에도 어느 정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너무 안 좋아서는 안 되고요. 또 그 와중에 좀 코로나라던가 이런 진단키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쏠려야 되니까 좀 지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매매하기 참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다룰 때는 철저하게 가격 원칙을 딱 지켜서 대응을 해야 돼요. 일단 이 친구가 최근 만들고 있는 박스를 봤을 때는 지금 박스권 최상단입니다. 그래서 31,800원부터 33,600원까지 이어지는 이 박스로 봤을 때는 지금 박스권 최상단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뚫어서 강하게 시세를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쉬면서 다음 이슈를 기다린 다음에 터뜨리느냐 아니면 그대로 빼버리느냐 이거의 갈림길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에 종목들 리뷰할 때도 종종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구간 중요 구간에서 박스를 설정을 했고 여기 상단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들어갈 때는 박스권 중단 정도를 손절선으로 잡고 1차 대응을 한 다음에 여기서 실패할 경우에는 다음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금 대응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번 구간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공략을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수 상황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이 구간까지 밀려 내려왔을 때는 이 구간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박스의 최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31,800원을 해치지 않는다면 요 구간부터 기준으로 해서 다시금 공략을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일 장 시작 기준으로 해서 이 구간 먼저 공략을 시작을 할 텐데 자, 그러면 내일 장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매수 기준과 손절 기준을 잡느냐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맞춰보면 살짝 밀려 내려오는 요 부분까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32,400원 정도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손절선, 조금 더 위로 봤을 때는 32,500원 부근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손절로 한다라고 잡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만약에 우리가 잡았다라고 하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손절선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3% 정도. 근데 이 친구가 오늘 장 막판에 밀어 올리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었어요. 의미 있는 거래량을 만들면서 박스권 상단으로 보낸 게 아니라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쉽게 다시 밑으로 밀려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자, 그래서 바로 밀어 올릴 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1차 매수는 오늘 종가 근처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 대신에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눌림목 와중에 조금 지지를 해주는 32,900원에서 33,000원 부근, 여기가 이제 강한 지지선이 되어주거든요. 그래서 32,900원 근처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평단은 이 중간 정도가 되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손절선은 약 2%대 정도, 딱 적절하게 구간을 한번 공략할 수 있는 수준의 손절선이 세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지금 해외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불안정한 상황이라 오늘 해외장이 뭐 거의 한 마이너스 3% 정도로 끝나버려서 내일 아침에 지수 출발 분위기가 완전히 거의 뭐 지옥 분위기다 라고 하면 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 거고요. 아마 시초가도 아마 이 친구도 아마 한 이 정도에서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여기를 지지를 해서 확인을 해주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대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구간 공략으로 기준을 바꿔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기준을 잡은 거는 평이하거나 아니면 뭐 약세더라도 조금의 약세 정도 1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대응을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반대로 장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면 이 친구도 좀 튀고 시작할 수 있겠죠. 이 친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구간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친구가 여기를 잘 벗어내고 나면 이제 저항을 받는 구간이 굉장히 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멋지게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와주기도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34,000원을 이제 잘 뚫어내느냐에 관건이 달렸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1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34,000원 근처에서 그냥 바로 하시는 거고요. 그 대신에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33,000원 근처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동일하게 32,500원을 이탈하는 구간을 손절선으로 잡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평단 수준은 거의 마이너스 3% 정도를 손절 구간으로 잡아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장이 평이할 때, 그리고 장이 좋을 때, 장이 나빴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책을 잡아왔습니다. 자, 평소랑은 좀 다르게 보기가 쉽죠. 일단 이 친구는 너무 작은 소형주가 아니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제 굉장히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소형주에서 나오는 특징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작은 흐름들, 이런 작은 흐름들에서 특이점이라던가 아니면 재밌는 포인트를 잡는 게 좀 주요한 중형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바지텍 매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리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바지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강세 흐름을 만들고 있는 진단 키트 전체 섹터 중에서도 주요하게 꼽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지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도 함께 지켜보시되 지금 자금 흐름상 현재 구간을 뻗게 되면 굉장히 강한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대응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수가 평이하다, 아니면 뭐 해외장이 오늘 마무리가 됐을 때 뭐 특히 미국장 기준이겠죠. 미국장 기준에서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다던가 아니면 강보합 약보합 정도였다라고 했을 때는 평이한 장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매수 기준은 오늘 종가 기준에서 1차, 2차 매수는 33,000원 부근에서 2차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평단 대비 손절선은 32,500원 부근이므로 마이너스 2% 정도 손절선을 잡고 대응을 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수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도 어느 정도 갭이 뜨고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은 잘못 뻗으면 굉장히 크게 뻗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1차 매수는 바로 추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차 매수 이후에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33,000원에 가장 가까운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손절선까지 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구간은 약 마이너스 3% 정도의 손절을 각오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지수가 너무 안 좋았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 방향이 가장 좋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 지수가 안 좋아서 이 친구가 쭉 빠져서 이 구간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31,800원, 우리가 현재 구간의 유효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최하단 구간을 잘 지지를 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바디텍 매드 재밌는 내용들과 지금 섹터에서 나오고 있는 특이점들 쭉 살펴보면서 재밌는 내용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바디텍 매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